어디서 못 배워 처먹은 게 들어와서 남의 집 망신을 주고 있어? 간도 하나 못 맞춰? 시모 서윤정이 며느리 가은에게 소금을 뿌리면서 화를 냅니다. 부모가 없으니 가르쳐 줄 사람도 없지. 옆에 있던 신우이가 한마디 더 거듭니다. 남편이란 놈은 그저 바라볼 뿐. 가은은 5년간의 치욕을 끝내고 그 자리를 떠나는데 두고 봐.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항상 보물 같은 일들이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가은은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김치통을 닦고 있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시아버지 생신이었거든요.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윤정이 들어왔어요. 가은은 재빨리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윤정은 가은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애도 못 지킨 주제에 잠은 오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아버님 생신이라서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말끝을 흐렸어요. 윤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생신? 내가 축하할 자격이 있어? 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김치통을 놓칠 뻔했죠. 윤정은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붙어있던 약봉투를 잡아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받아온 약이었어요. 유산 후에 먹으라고 처방받은 거였죠. 윤정이 약봉투를 비웃으며 찢기 시작했습니다. 이딴 약 처먹는다고 애가 생기냐? 찢어진 봉투에서 약들이 바닥에 우수수 쏟아졌어요. 흰 알약들이 부엌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가은은 얼른 약을 주워 담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약을 집으려다 오히려 더 멀리 튕겨나갔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머릿속에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번째 유산 때였어요. 응급실 복도였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간호사가 급하게 지나갔습니다. 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병실 밖에서 뭐라고 소리쳤던 게 기억났어요. 2번씩이나? 대체 뭐가 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가은은 바닥에 흩어진 약을 주워 담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 도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넥타이를 매고 있었죠. 가은은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도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만 참아. 제발 사고 치지 말고. 그 말만 남기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은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약봉투가 구겨졌어요. 윤정이 종이 한 장을 가은 앞에 툭 던졌습니다. 오늘 만들어야 할 반찬 목록이야. 가은이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반찬 12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갈비찜은 시켜. 내 손만 믿어. 윤정이 말을 이었어요. 국은 내가 끓여. 실패하면 내 인생도 끝이야.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윤정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안방문이 탁 닫혔습니다. 가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종이가 손에서 떨렸습니다. 오전이 되었습니다. 가은은 백화점에 다녀왔어요. 시아버지 생신 선물을 샀습니다. 정장 넥타이하고 좋은 술이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해서 고른 거였죠. 포장을 예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윤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은은 선물 봉투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선물입니다.
윤정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봤어요. 넥타이를 꺼내보더니 툭 던졌습니다. 싼 티. 중졸이 고른 건 티가 나. 넥타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시 사올까요? 윤정이 손을 저었어요. 됐어. 그냥 줘. 가은은 바닥에서 넥타이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장 보러 가야지. 윤정이 지갑에서 현금 몇만 원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거면 되잖아. 내 수준에 딱. 가은은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지갑에 넣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봤어요. 돈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저것 쪼개서 샀어요. 계산대에서 망설였습니다. 이걸로 반찬을 12가지나 만들 수 있을까? 불안했어요.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누군가 걸어왔어요. 친척이었습니다. 사돈 쪽 친척이었죠. 가은과 눈이 마주쳤어요. 아가씨가 며느리야? 가은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친척이 옆 사람에게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고아라며? 가은은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쳤어요.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오늘 친척들이 많이 오신대요. 그래서 도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열받게 하지 말라고. 너 때문에 집안 망신 싫어. 전화가 끊겼어요. 가은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가은은 부엌에서 국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칼로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어요. 칼날이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피가 났어요. 아, 작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은은 손가락을 입에 물었어요. 피가 계속 났습니다. 윤정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뭐해? 가은이 손가락을 보여줬습니다. 손을 베었어요. 밴드 좀. 윤정이 손을 저었어요. 피 묻히면 버려. 더럽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가은은 혼자 휴지로 손가락을 감았어요. 피가 휴지를 적셨습니다. 다시 칼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썰었습니다. 부엌 창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 밑에 멍이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가은은 창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어요. 나 여기서 죽겠다. 작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벽이었습니다. 가은은 방에서 잠을 청하려고 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윤정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윤정은 침대 위에 봉투를 탁 던졌습니다. 내일 생신 끝나면? 아니, 생신 중간에라도 도장 찍게 만들 거야. 이혼 서류였습니다. 가은은 봉투를 바라봤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손목에 낡은 실팔찌가 있었어요. 고아원 때 만든 거였습니다. 가은은 실팔찌를 만지작거렸어요. 윤정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가은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번의 유산, 5회의 침묵. 이제 끝이었습니다. 가은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은은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갔어요. 손님들이 오기 전에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상을 차렸어요. 반찬 접시를 하나씩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젯밤 이혼 서류 생각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오전 11시쯤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 현관으로 나갔어요.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멀었는데 고생하셨어요. 친척들이 신발을 벗으며 인사했어요. 윤정은 계속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은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넌 뒤로 빠져. 내 냄새나.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문틈으로 거실이 보였어요. 윤정이 친척들과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국 냄비 뚜껑을 열었어요.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윤정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은 옆으로 다가왔어요.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비린내 망했다. 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다시 끓일게요, 어머님. 윤정이 손을 저었습니다. 시간 없어. 그냥 내놔. 그리고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가은은 국 냄비를 바라봤습니다. 비린내가 나는 걸까? 다시 맡아봤어요. 잘 모르겠었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모든 손님이 도착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아버지 태경이 상석에 앉았어요. 윤정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 도연도 자리에 앉았어요. 시누이 서진도 있었습니다. 가은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손님들이 가은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가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윤정이 가은의 옷차림을 훑어봤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중졸이 꾸미면 더 촌스러워. 친척 몇 명이 웃었어요. 작게 웃었지만 가은에게는 다 들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와인잔을 들었어요. 건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윤정이 말을 끊었어요. 생신상에 재수없는 기운 들이지 말자. 가은을 쳐다보며 한 말이었습니다. 가은은 숨이 막혔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정이 국을 한 숟갈 떠먹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소금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딴 걸 음식이라고. 윤정이 국 냄비에 소금을 퍼부었어요. 한 숟갈, 두 숟갈. 계속 넣었습니다. 국물이 뿌옇게 변했어요. 내가 애를 못 지킨 이유가 있네. 몸도 손도 다 망가졌어. 가은은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윤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가은 앞에 놓인 접시에 소금을 뿌렸어요. 툭툭 소리가 났습니다. 내 밥은 내가 처먹어. 난 내 손 탄 거 못 먹어. 친척 한 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윤정이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우리 집안대 끊길 뻔했는데 누가 책임져요?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포크 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가은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남편 도연은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가은이 작게 불렀습니다. 여보.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말 걸지 마. 시누이 서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어요. 가은의 옷을 찍었습니다. 국물이 튄 자리가 있었어요. 소금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증거로 남겨야지.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은은 그 말이 다 들렸어요. 윤정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탁 던졌어요. 이혼 서류야. 오늘 여기서 도장 찍어.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가은은 봉투를 바라봤어요. 어젯밤 그 봉투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사람? 넌 사람이 아니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시아버지 태경이 기침을 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가버렸어요. 친척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만 봤어요. 가은은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옷에 묻은 국물을 털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결국 쫓겨나네. 진작 그랬어야지. 가은은 계단을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묵직했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가은은 봉투를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옷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5벌 정도였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손목에 차고 있던 실팔찌를 만졌습니다. 고아원 때 만든 거였어요. 유일하게 남은 거였습니다. 가은은 가방을 들었어요. 무겁지 않았습니다. 5년을 살았는데 이게 전부였어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윤정이 친척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속 시원하네. 가은은 현관문을 열었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대문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습니다. 가은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가벼웠어요.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5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고 탔어요. 어디로 갈까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가은은 잠시 멈칫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도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연락을 못했거든요. 역으로 가주세요. 가은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집이 멀어졌어요. 이제 끝이었습니다. 가은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뒀습니다. 택시가 역 앞에 섰습니다. 가은은 요금을 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역 광장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가은만 멈춰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생각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물었어요. 어떤 걸 찾으세요? 가은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원룸이요. 싼 거로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도 월세도 낮은 곳이었어요.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열쇠를 받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이 좁았어요. 창문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가은에게는 이게 처음으로 갖는 자기 공간이었어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울음이 그쳤습니다. 가은은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샤워기를 틀었어요. 물이 쏟아졌습니다. 옷을 벗었어요. 거울에 비친 몸을 봤습니다. 여기저기 멍이 있었어요. 손가락에는 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칼에 베인 자리였어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물이 뜨거웠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타일에 기댔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어요.
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첫 번째 유산때가 떠올랐어요. 병원 샤워실에서 혼자 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샤워를 마쳤어요.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옷을 입었어요. 방으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림이 떴어요. 가은은 화면을 봤습니다. 윤가 가족방에서 나가셨습니다. 시댁 단톡방이었습니다. 강퇴당한 거였어요. 가은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또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어요. 남편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굴지 마. 엄마 말 들으면 조용히 끝나. 가은은 문자를 읽었어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남편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않은 게.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어요. 짐이 없었습니다.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침대 밑을 봤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문득 생각났습니다. 결혼 전에 여기 뭘 두었던 것 같은데 손을 넣어 더듬었어요. 손끝에 뭔가 닿았습니다. 끌어냈어요. 낡은 서류철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어요. 손으로 털어냈습니다. 서류철을 열었어요. 사진이 한 장 나왔습니다. 부모님 사진이었어요. 가은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기억이 희미했어요.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사진 뒤를 뒤집어 봤습니다.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손글씨였습니다. 가은아, 내 이름으로 다 남겼다. 필요할 때만 열어라. 가은은 글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아빠, 작게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서류철을 더 뒤졌습니다. 병원 영수증이 나왔어요. 산부인과 영수증이었습니다. 2번의 유산 기록이었어요. 가은은 영수증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난 누구한테도 빚진 게 없어.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를 더 넘겼습니다. 신탁 서류가 나왔어요.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은은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남겨놨다는 것. 서류 끝에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관리인 백정우.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가은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누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넌 사람이 아니야. 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가슴이 뛰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저 한가은입니다. 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화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어요. 한가은님 기다렸습니다. 가은은 숨이 막혔어요. 기다렸다고? 누가 나를?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백정우가 물었습니다. 가은은 주소를 말했어요. 백정우가 대답했습니다. 30분 안에 모시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가은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옷이 몇 벌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5년을 살았는데 가진 게 이것뿐이었습니다. 실팔찌를 만졌어요. 고아원 때 만든 거였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추억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어요. 가은은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어요.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맞는 것 같았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차 옆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한가은님이십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남자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백정우입니다. 태워드리겠습니다. 차 문을 열어줬어요. 가은은 망설였습니다. 잠깐 멈칫했어요. 하지만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곳은 없었거든요. 차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백정우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가은은 창밖을 봤어요. 원룸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몸 괜찮으십니까? 백정우가 물었어요. 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가은은 손을 꽉 쥐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차창 밖으로 도시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은의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가은은 창밖만 봤어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정우도 조용히 운전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차가 멈춰섰습니다. 가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높은 빌딩 앞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건물이었어요. 밤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백정우가 말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은 쪽 문을 열어줬어요. 가은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너무 높아서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백정우가 앞장섰어요. 가은은 따라갔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습니다. 경비가 백정우를 보더니 허리를 숙였어요. 백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백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입증을 대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가은도 따라 들어갔어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백정우가 2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벽이 거울이었어요. 가은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옷이 구겨져 있었어요.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초라해 보였어요. 옆에 서 있는 백정우와 대비됐습니다. 23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나왔어요.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백정우가 걸었습니다. 가은은 뒤따라갔어요. 복도 끝에 문이 있었습니다. 백정우가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십시오. 가은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의실이었어요. 큰 창문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가은의 눈은 다른 곳으로 갔어요. 벽면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이었어요.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가은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사진 속 남자를 봤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젊었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작게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을 뻗어 액자를 만졌어요. 유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사진입니다. 백정우가 뒤에서 말했어요.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앉으십시오. 차 드시겠습니까? 백정우가 의자를 권했어요. 가은은 앉았습니다. 백정우가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컵을 가은 앞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백정우가 말했어요. 가은은 컵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백정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회장님께서 남기신 겁니다.
따님 명의로요. 가은은 서류를 봤어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현금, 주식, 부동산이 있습니다. 법인 형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백정우가 하나씩 설명했어요. 손가락으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다 제 이름이었어요? 가은이 물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백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모두 정리하셨습니다. 가은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난 왜 그렇게 살았죠? 중얼거렸어요. 백정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제 연락하셨습니까? 가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백정우를 봤습니다. 부모 돈으로 살기 싫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백정우는 잠시 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 신념 회장님과 똑같으십니다. 가은은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와 닮았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야 알게 됐어요. 백정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군요. 유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시댁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가은의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나요? 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정우가 티슈를 꺼냈어요. 가은 앞에 놓았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가은은 티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백정우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가은은 울음을 멈췄어요. 스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해요. 가은이 말했어요. 백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실 자격 있으십니다. 가은은 코를 훌쩍였어요. 백정우가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상속을 정식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펜을 내밀었어요. 가은은 펜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명란을 봤습니다. 펜 끝을 종이에 댔어요. 하지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안 나왔어요. 펜을 들었다 댔다 반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백정우가 말했어요. 가은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정우가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을 가은 쪽으로 돌렸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영상입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젊지 않았어요. 나이 든 모습이었습니다. 가은이 기억하는 모습보다 훨씬 늙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가은아, 너는 너답게 살아.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은은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내가 이걸 보고 있다면 넌 충분히 견뎌낸 거야. 이젠 내 차례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펜을 다시 잡았어요.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명을 했어요. 또박또박 썼습니다. 한가은. 자기 이름을 썼어요. 이제는 제 삶을 살게요. 가은이 말했어요. 백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가은 앞에 놓았어요.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백정우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가은은 서류를 봤습니다. 이건 시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은의 등이 굳어졌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무슨 내용일까요? 가은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가은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어요.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가은이 중얼거렸어요. 백정우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어요.
담보 설정 문서도 있었습니다. 시댁 건설사 본사 사옥입니다. 실제 소유주는 따님 명의 법인입니다. 백정우가 손가락으로 서류를 가리켰어요. 가은은 그 부분을 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진짜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흔들렸어요. 백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대료가 석 달째 밀려 있습니다. 세금도 일부 안 냈고요.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담보대출도 있습니다. 이자만 3개월 체납이고요. 가은은 숨이 막혔어요.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억 단위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일부러 유예기간을 주셨습니다. 따님이 필요할 때까지요. 백정우가 말했어요. 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요? 백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가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결혼식 때가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친척들에게 자랑하던 게 생각났어요. 이 건물이 우리 본사지. 30년 공들인 곳이야. 그때 가은은 구석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가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 같았어요. 시어머니 목소리도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 뭘 보탠 게 있냐? 가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집안을 먹여 살렸던 거네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백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백정우가 달력을 펼쳤습니다. 날짜에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계약 갱신 시점입니다. 시아버님 생신 다음 주에 대출 연장 신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은은 달력을 봤어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회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원금 상환 능력도 의심됩니다. 백정우가 차분히 설명했어요. 가은은 듣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올라왔어요.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가은은 소리치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히 생각했어요. 바로 뺏지 말고 끊어야 할 곳만 끊어요. 가은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백정우가 가은을 봤어요. 한 번에 무너뜨리면 너무 쉬워요. 천천히 그들이 느끼게 해요. 가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백정우는 잠시 가은을 바라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명함들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입니다. 세무팀도 있고요. 홍보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함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가은은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읽어봤어요. 복수와 정의 어느 쪽입니까? 백정우가 물었어요. 가은은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둘 다요. 하지만 정의가 먼저예요. 고개를 들었어요. 백정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언론 플레이는 제가 승인할 때만 해요. 백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도 꺼냈어요. 가은 앞에 놓았습니다. 목표를 정하십시오. 가은은 펜을 잡았어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썼어요. 첫째, 체납 고정. 둘째, 대출 연장 차단. 셋째, 거래처 결제 보류. 세 줄을 적었습니다. 백정우가 노트를 봤어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힘드실 텐데요. 백정우가 말했어요. 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5년 견뎠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펜을 내려놓았어요. 백정우를 봤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해야 해요. 위임하지 않을게요. 백정우가 잠시 가은을 바라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은은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그 집에서 제 인생을 담보로 살았네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백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은은 노트를 다시 봤어요. 자기가 쓴 글씨를 읽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만졌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소금을 뿌리던 모습, 이혼 서류를 던지던 모습, 다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가은에게 힘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남긴 힘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가은이 말했어요. 백정우가 시계를 봤습니다. 오늘은 쉬십시오. 숙소를 준비했습니다.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어났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봤어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잘 쓸게요. 작게 속삭였어요. 백정우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가은은 회의실을 나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가은이 먼저 고개를 들 거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아까와 달랐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로 나갔어요. 백정우가 앞장섰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은은 차에 탔습니다. 백정우도 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가은은 창밖을 봤어요. 빌딩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내 힘으로 살 수 있겠구나. 손목에 실팔찌를 만졌습니다. 고아원 때 만든 거였어요. 여태 차고 다녔습니다. 이제 이 팔찌도 벗을 수 있을까요? 가은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 앞으로만 갈 거라는 것.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가은의 새로운 삶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은은 일찍 일어났어요. 호텔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옷을 입었습니다. 어제 백정우가 준비해준 옷이었어요. 정장이었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스타일이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설었어요. 5년 동안 시어머니가 골라준 옷만 입었거든요. 이건 달랐습니다. 가은 자신이 선택한 거였어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백정우가 어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백정우였어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내려갈게요. 로비로 내려갔어요. 백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탔어요. 회사로 갔습니다. 어제 그 빌딩이었어요. 2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명이었어요. 백정우가 소개했습니다. 법무팀 김 변호사입니다. 중년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세무팀 박 회계사입니다.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사팀 최 팀장입니다. 젊은 남자가 악수를 청했어요. 가은은 악수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용 증명 초안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가은은 서류를 받았어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법률 용어가 많았어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요. 가은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너무 공격적인 것 같아요. 좀 더 부드럽게 쓸 수 없을까요? 김 변호사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펜을 들어 고쳤습니다. 가은은 다시 읽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게 나아요. 하지만 명확해야 해요. 김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박 회계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돌렸어요. 시댁법인 자금 흐름입니다.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가은은 화면을 봤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상한 거래 패턴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가리켰어요. 가족 명의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회사 자금인데 개인 계좌로 이체됐어요. 가은은 숫자를 봤어요. 억 단위였습니다. 남편분 명의도 있습니다. 박 회계사가 다른 부분을 가리켰어요. 가은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렸던 거예요. 이것도 증거로 남겨주세요. 가은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최 팀장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피해자 리스트입니다. 가은 앞에 놓았어요. 가은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름들이 쭉 적혀 있었어요. 이렇게 많았구나. 중얼거렸어요. 10여 명이 넘었습니다. 재개발 때 쫓겨난 분들입니다. 보상도 제대로 못 받으셨고요. 최 팀장이 설명했어요. 가은은 한 명 한 명 이름을 읽었습니다. 맨 위에 오명숙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나이가 69이었습니다. 이분부터 만나고 싶어요. 가은이 말했어요. 최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가은은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어요. 오명숙이었습니다. 가은이 일어났어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가은입니다. 오명숙이 가은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앉지 않았습니다. 또 도와준다는 사람?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가은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네들이 내 가게 부술 때는 아무도 안 도왔어. 오명숙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가은은 조용히 서류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보상 청구안입니다. 무료 변호사도 선임해 드릴게요. 오명숙이 서류를 봤어요.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집에 당했어요. 가은이 작게 말했어요. 오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은을 봤어요. 뭐라고요? 가은은 손목의 실팔찌를 만졌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오명숙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들어볼게요. 가은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의 일을요. 많이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명숙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오명숙이 물었어요.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예요? 오명숙이 다시 물었어요. 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바로잡는 거예요. 오명숙이 한참 가은을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믿어볼게요. 며칠 후였습니다. 회의실에 또 모였어요. 최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내부 제보자를 찾았습니다. 누구죠? 가은이 물었어요. 회사 직원입니다. 이름은 최민재, 33입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남편분 때문에 억울하게 잘렸답니다. 가은은 사진을 봤어요.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나볼게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최민재를 만났어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재가 인사했어요.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가은이 말했어요. 최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장님이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증거를 꺼냈어요. 영수증이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에요. 다른 직원들도 많아요. 가은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어요. 이 사람들도 피해자네요. 중얼거렸어요. 최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어요. 백정우에게 보고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건드리지 말아요. 가은이 말했어요. 어머님부터 무너뜨릴 거예요. 백정우가 물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실해요. 박 회계사가 새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시아버님 개인 대출 기록입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가은은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가족이 서로를 담보로 얽혀 있습니다. 백정우가 설명했어요. 하나만 무너져도 전부 흔들립니다. 가은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서로 물어뜯게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가은이 말했어요. 백정우가 물었습니다. 복수는 칼이 2개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은은 백정우를 봤어요. 그래서 더 정확해야죠. 백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은은 화면을 봤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시작해요. 이틀 후였습니다. 시댁 건설사 앞이었어요. 윤정이 은행 지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지점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점장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윤정이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물었어요. 대출 연장이 왜 보류된 거예요? 지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윤정이 책상을 탁 쳤어요. 우리가 몇 년 거래했는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점장이 당황했어요. 진정하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윤정 앞에 놓았습니다. 담보 소유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윤정이 서류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담보 소유주가 누군데? 지점장이 대답했어요. 비공개 법인입니다. 저희도 연락처만 알고 있습니다. 윤정은 입이 떡 벌어졌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건물은 우리 건데. 지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주가 다릅니다. 윤정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읽을 수가 없었어요.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시댁 건설사 사무실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직원이 받았습니다. 네, 결제를 보류하신다고요? 거래처였습니다. 두 곳에서 동시에 전화가 왔어요. 왜 갑자기요? 계약서대로 해주셔야죠.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는 단호했어요. 회사 사정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직원은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인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소장이 나와 있었습니다. 임금이 언제 나와요? 인부 한 명이 물었어요. 소장이 난처해했습니다. 본사에서 아직 안 내려왔어요. 인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번 달만 벌써 보름 늦었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목소리가 커졌어요. 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알았어요. 본사에 다시 연락할게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소장님. 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러면 공사 중단입니다. 인부들이 다 떠나요. 도연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상 위에 휴대폰을 던졌어요. 가은 생각이 났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2번,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어요. 10번을 걸었습니다. 11번째에 받았어요. 여보세요? 가은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했어요.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너 어디서 뭐하고 있어?
명령조였어요. 가은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존댓말이었습니다. 도연은 멈칫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너 지금. 가은이 말을 끊었어요. 밖에서 만나죠. 제가 정한 곳으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보며 굳어 있었어요.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신우이 서진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SNS였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 올리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글이 올라갔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며느리가 회사를 망쳐? 뭔 얘기야? 자세히 좀 써봐. 서진은 댓글을 읽었어요. 당황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뭘 잘못했길래 요즘 시댁이 그래서 애들이 결혼 안 하는 거야. 서진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급히 글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캡처된 화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시댁 거실이었어요. 시아버지 태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안 내준대. 윤정이 말했어요. 태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윤정이 주저앉았어요. 건물 주인이 따로 있대. 동의를 받아야 한대. 태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소리쳤어요. 윤정이 울먹였습니다. 나도 몰라. 갑자기 이러는데 어떡해.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을 봤어요. 태경이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가은 관리 못했냐?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도연이 당황했습니다. 가은이가 원래 순했는데 태경이 손을 내저었어요. 순한 게 아니라 내가 못 봤던 거야. 윤정이 태경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관리 못한 거야. 태경이 윤정을 봤어요. 내가 당신 회사잖아. 두 사람이 처음으로 큰 소리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가은의 원룸 앞이었어요. 윤정이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나 알아. 내가 안에 있는 거. 소리쳤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가은이 나타났습니다. 들어오세요. 조용히 말했어요. 윤정이 멈칫했습니다. 예상과 달랐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은이 문을 닫았어요. 윤정이 돌아섰습니다. 내가 뭘 한 거냐? 소리쳤어요. 가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을 윤정에게 보여줬습니다. 녹음하고 있어요. 윤정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내가 감히. 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이제 대답 안 해요. 윤정이 손을 떨었어요. 고아 주제에 감히. 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정은 그 미소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말 녹음됐어요. 가은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윤정은 말을 잃었습니다. 뒤로 물러섰어요. 가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세요. 윤정은 가은을 쳐다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가은이 아니었어요. 문틈에서 가은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단단했습니다. 윤정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은은 문을 닫았습니다. 휴대폰 녹음을 멈췄어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윤정이 택시를 잡아타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틀 후였습니다. 가은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약속 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남편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도연이 벤치 앞에 섰습니다. 가은을 내려다봤어요.
여기가 어디야? 이런 데서 만나? 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을 봤어요. 조용한 곳이 좋아서요. 앉으세요. 도연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앉았습니다. 가은과 거리를 두고 앉았어요. 회사가 지금 난리야. 도연이 말했습니다. 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혼 취소해 줄 테니 멈춰. 도연이 말했어요. 거래를 제한하는 거였습니다. 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취소할 권한 없어요. 도연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남편인데. 가은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서류는 이미 접수됐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집에 다시 들어와. 엄마한테 내가 말할게. 가은이 미소를 지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전 돌아갈 생각 없어요. 도연이 화를 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목소리가 커졌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쳐다봤습니다. 도연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유사는 내 몸이 약해서 그런 거야. 가은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멈췄어요. 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말 한 번 더 하면 여기서 일어날게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도연은 말을 삼켰습니다. 가은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도연 앞에 놓았습니다. 뭐야 이게? 도연이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얘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디서?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회사 자금 유용 기록이었습니다. 접대비 영수증도 있었어요. 투자 사기 정황도 적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당신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았잖아요. 가은이 말했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뭘 보는지 신경 안 썼어요. 도연은 입을 떼지 못했어요. 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누가 도와주는 거야? 도연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사람들이요. 가은이 대답했어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손 떼세요. 그리고 회사에서 빠지세요. 가은이 조건을 제시했어요.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내가 왜?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도연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안 하시면 이거 감사에 넘겨요. 가은이 봉투를 가리켰어요. 도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나나 파산해.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이미 파산했었어요. 마음이. 도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가은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너 신상 까면 끝이야. 중졸 고하라고. 도연이 협박했어요.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가은이 미소를 지었어요. 까세요. 전 숨길 게 없어요. 도연이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5년 동안 비웃었는데 뭐가 달라요?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림이었어요.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강남 건설사 자금 흐름 이상 포착. 도연이 화면을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도 내가? 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은아, 제발. 애원하는 목소리였어요. 가은도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돌아섰습니다.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가은아. 가은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도연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가 벤치 위에 놓여 있었어요. 바람에 서류 한 장이 날렸습니다. 도연은 그걸 잡으려 하지 않았어요. 가은은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백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가은이 차에 탔어요.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끝났어요. 짧게 대답했어요. 백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가은은 창밖을 봤습니다. 공원이 멀어졌어요. 도연이 작아졌습니다. 다음은 뭡니까? 백정우가 물었어요. 가은이 대답했습니다. 직접 만나야 해요. 전부 다요. 백정우가 룸미러로 가은을 봤어요. 준비하겠습니다. 가은은 손목의 실팔찌를 만졌습니다. 5년 동안 차고 다녔던 거였어요. 이제 벗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풀었어요. 손에 쥐었습니다. 한참 들여다봤어요. 고아원에서 만들었어요. 백정우에게 말했어요. 백정우가 룸미러로 봤습니다. 버릴 겁니까? 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간직할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매달리진 않을 거예요.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닫았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가은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곧 문자가 왔습니다. 당장 와. 안 오면 경찰 부른다. 가은은 문자를 읽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그 집으로 가겠습니다. 보내기를 눌렀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이군요. 백정우가 말했어요. 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끝내요. 차는 한강을 따라 달렸습니다. 다리 위 불빛이 반짝였어요. 가은은 그 불빛들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5년의 굴욕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가은은 눈을 감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일을 준비했어요. 다음 날 오후 3시였습니다. 검은 세단이 시댁집 앞에 섰어요. 가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백정우도 함께 내렸어요. 가은은 대문을 봤습니다. 5년 동안 드나들던 문이었어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이 나왔어요. 가은을 보더니 옆에 선 백정우를 봤습니다. 왜 남이 와? 윤정이 물었어요. 가은이 대답했습니다. 제 변호사예요. 윤정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태경, 남편 도연, 시누이 서진 모두 모여 있었어요. 가은은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앉지 않았어요. 백정우가 옆에 섰습니다. 앉아. 윤정이 소리쳤어요. 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 있는 게 편해요. 태경이 일어났어요. 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가은, 우리 얘기 좀 하자.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회유하려는 거였습니다. 가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할 말 있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탁!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탁! 임대차 계약서였어요. 탁! 체납 내역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정렬했어요.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이게 등기부예요. 이게 계약서고요. 이게 체납 내역입니다.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본사 사옥, 제법인 소유예요. 조용히 말했어요.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윤정이 소리쳤어요. 거짓말.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찢으려 했습니다. 백정우가 앞으로 나섰어요.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본은 법원, 등기소, 은행에 이미 있습니다. 차분히 말했어요. 윤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태경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진짜냐?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기소에 확인하세요. 윤정이 테이블을 쳤어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가은은 윤정을 똑바로 봤어요. 2번이나 잃었는데도 전 당신들처럼 남을 짓밟진 않았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들, 이 집 때문에 잃었을지도 몰라요. 윤정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야? 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요. 의사도 그랬어요. 윤정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도연이 일어났어요. 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가은아, 우리 얘기하자. 손을 뻗었어요. 가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가은이 손을 뿌리쳤어요. 저 이제 당신 가은이 아니에요. 도연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뭔데? 가은이 대답했어요. 한가은이요. 제 이름. 도연은 멈춰섰어요. 가은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가은이 다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3달 유예 드릴게요. 그 안에 나가시든 정상 임대료 내시든. 태경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가은이 태경을 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안 물으셨잖아요. 태경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해진 절차대로 하세요. 가은이 말했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돌아서려 했어요. 서진이 불렀습니다. 언니. 가은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가은이 마지막으로 윤정을 봤어요. 소금은 음식에만 쓰세요. 식탁 위 소금통을 가리켰어요. 윤정은 그 소금통을 봤습니다. 생일상 때 그 소금통이었어요. 가은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백정우가 따라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윤정이 주저앉는 소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뭔가 굴러떨어졌어요. 소금통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소금이 쏟아졌습니다. 가은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백정우가 옆에서 걸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백정우가 물었어요. 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차에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가은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창문으로 거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윤정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태경은 소파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도연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가은은 앞을 봤어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십니까? 백정우가 물었어요. 가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회사로 가요. 할 일이 많아요. 백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은은 손목을 봤어요. 실팔찌가 없었습니다. 어제 벗었었죠? 이상하게 가볍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5년 동안 가보지 못한 길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명숙이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할머니. 오명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뉴스 봤어. 그 집안 난리 났던데. 가은이 작게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오명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생했어, 애야.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가은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저녁 햇살이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5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가은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 앞이었어요. 가은이 백정우와 함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내부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도연은 임시 직위 해제됐습니다. 회사 자금 유용이 확인됐거든요. 법정 복도에서 도연을 마주쳤습니다. 도연은 수척해져 있었어요. 가은을 봤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작게 말했습니다. 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윤정은 옛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었어요. 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너무 바빠서 못 만나. 하나둘 손을 뗐어요. 윤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큰 집은 비워야 했거든요. 임대료를 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은은 오명숙 할머니를 만났어요. 약속 장소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오명숙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다시 열었던 거예요. 어서 와요. 오명숙이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가은도 웃었어요. 장사 잘 되시나 봐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명숙이 국밥을 내왔어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덕분이에요. 손을 잡아줬어요. 가은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용기 주셔서. 둘은 한참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재단 사무실이었어요. 현판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새길 재단. 현판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가은이 리본을 잡았습니다. 가위를 들었어요. 새로운 길 함께 걷겠습니다. 리본을 잘랐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명숙도 있었어요. 최민재도 와 있었습니다. 재단은 3가지 일을 했어요. 고아원 지원, 유산 트라우마 심리 치료, 주거 지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가은은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오래전 자신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가은을 보고 달려왔어요. 언니. 한 아이가 안겼습니다. 가은은 아이를 안아줬어요. 언니도 여기서 컸어.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요? 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언니도 너희처럼 여기서 살았어. 한 아이가 물었어요. 언니는 왜 성공했어요? 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포기 안 했거든. 아이들 손을 잡아줬어요. 함께 앉았습니다. 책을 읽어줬어요. 아이들은 가은 옆에 모였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기자가 찾아왔어요.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왜 싸우셨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은이 대답했어요. 복수라기보다 바로잡기였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학력이 중요할까요? 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삶은 시험지가 아니에요. 선택지도 없고 정답도 없어요. 시댁을 용서하셨나요? 가은이 잠시 멈췄어요. 용서는 제 몫이 아니에요. 그냥 정리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오명숙 할머니 가게는 손님으로 가득했어요. TV 화면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단에서 심리 치료를 받던 여성이 있었어요. 그분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이었어요. 가은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재단 사무실이었습니다. 가은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새 프로젝트 기획안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아 출신 청년 창업 지원. 제목이었어요. 가은은 펜을 들어 메모를 적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작은 회사에 재취업했어요.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윤정은 작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식사하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 반찬 2가지만 있었습니다. 소금통은 없었어요. 태경은 요양병원에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가은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공원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철이 있었습니다. 낡은 서류철이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거였죠. 가은은 서류철을 집어들었어요.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아요. 중얼거렸습니다. 서류철을 가방에 넣었어요. 재단 아카이브에 기증할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희망 찾길.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재단 건물 앞에 섰습니다. 올려다봤어요. 현판이 보였습니다. 세길 재단.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대표님. 직원이었습니다. 가은은 이제 대표님이라 불렸어요. 돌아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함께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가은은 혼자 걸었어요. 한강 다리 위였습니다. 난간에 기댔어요. 강물을 봤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어요. 손목을 만졌습니다. 실팔찌는 없었어요. 이제 가방 속에 있었습니다. 중졸이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어요. 고아라서 더 멀리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강물이 흘렀어요. 계속 앞으로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가은도 걸었습니다. 다리를 건넜어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봤습니다.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은은 그 길을 걸어갔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이 있었거든요. 한가은.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